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 이지혁. 이제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여자의 공간 한편에 얹혀 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건 세 가지 냉혹한 규칙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는데요. 과연 이지혁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음처럼 차가워진 지은호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침내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 이상철의 눈물겨운 분노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은호가 결국 자신의 규칙을 깨고 이지혁에게 건넨 그 커피 한 잔의 진짜 의미까지 다음 회차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완벽하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8회는 그야말로 추락과 재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식 파투 후 모든 것을 잃고 잠적했던 이지혁은 지방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과거를 등진 동료로부터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라는 조언을 듣지만 속으로는 싫은데라며 재기에 대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죠. 그러던 중 그를 버리고 떠났던 전 약혼자 정보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지혁에게 자신의 아버지, 즉 하늘건설 회장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라고 제안합니다. 망가진 인생에 대한 값이라면서요. 이 제안은 이지혁의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후 이지혁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결국 서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과거 자신이 냉정하게 거절했던 후배, 지은호가 매니저로 일하는 카페였습니다. 그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카페 창고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한편 이지혁의 가족은 그가 남겨두고 간 1억 원을 발견하고 그가 빈털터리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에 대한 분노를 애써 누르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며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견딥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지혁에게서 괜찮으니 걱정 말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지혁의 엄마 김다정은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카페로 돌아온 이지혁은 중고 가구들로 창고를 사무실 겸 숙소로 꾸미고 후배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미스터리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지은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결국 내가 이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다른 한편 이지화는 까칠한 아가씨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하다 그녀의 과거 스토커 트라우마를 알게 된 후 연민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며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카페에서는 그 어떤 소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카페 창고에 자리를 잡은 첫날, 지은호는 그에게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죠. 이 세 가지 꼭 지켜줘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그 규칙은 카페 안을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가득 채운 듯 두 사람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낡은 중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면서도 바에서 움직이는 지은호의 실루엣에 온 신경이 쏠리는 것을 애써 외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기댈 곳이 되어준 그녀에게 이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그의 자존심을 매 순간 칼날처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지난 10년간 선배 이지혁을 바라보며 쌓아올린 마음이 증오와 원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녀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문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쉬며 이지혁에게 다가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죠. 지혁아,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와. 내가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 볼게. 하지만 이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야,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내 도움받아서 재기하면 평생 내 앞에서 고개 못 들어. 나 스스로 일어서야 돼. 이지혁은 자신의 정직한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고객 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파산한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질겼고 그에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작은 공사 하나를 맡게 되었는데 창고에 공사 자재를 들여놓으려면 지은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첫날인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창고에 선반 설치해야 하는데 드릴 소리 시끄러울 테니까. 카페 브레이크 타임에만 작업하게 시간 좀 내달라고. 지은호는 대답 대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의 부탁은 그녀가 세운 세 번째 규칙, 말 걸지 말기를 무너뜨렸지만 그녀는 그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편 지은호에게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 지강호가 사색이 되어 카페로 뛰어들어온 것이죠. 누나, 나 좀 살려줘. 그는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을 벗어나 한탕 해보겠다며 불법 투자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지금 지은호는 동생의 철없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결국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혁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와중에 이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짐까지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의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오빠의 실패 이후 어떻게든 성공해서 집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자를 거면 잘라요. 잘릴만 하면 잘려야지. 나도 내 길 찾을 거니까. 너튜브로 성공해서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요. 그녀는 아르바이트 사장과 다투고 뛰쳐나와 자신의 방식으로 재기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지혁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아버지 이상철이 박성재의 뒤를 밟아 카페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창고에서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땀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본 이상철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지혁, 너,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아버지, 야, 너 제정신이야?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고 여기서 고작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아버지의 분노 어린 절규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미움, 원망, 분노를 넘어선 다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손가락질받고 이제는 마지막 기댈 곳이었던 아버지에게마저 상처받는 남자의 작고 초라한 어깨가 너무나도 아프게 그녀의 눈에 박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이 홧김에 카페를 뛰쳐나가고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은 이지혁. 박성재마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아무 말 없이 이지혁의 낡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지은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드릴 작업, 브레이크 타임 말고 그냥 오전에 해요. 손님들한테는 내가 양해 구할 테니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첫 번째 규칙, 아는 척하지 않기를 깨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눈앞의 커피 잔과 그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에게 건네진 아주 작은 온기. 그것은 어쩌면 그의 진짜 재기를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